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디즈니. 지구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한 번은 디즈니사의 영화를 보았을 텐데요. 오늘은 디즈니사의 대표 캐릭터, 공주들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디즈니는 공주라는 캐릭터로 여러 여자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1937년 백설공주부터 2014년 겨울왕국까지 약 12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공주들의 외모, 성격, 배경 등은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디즈니사의 공주들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대표작 3편의 운명과 자아를 비교하여 공주들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37년 개봉한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는 상냥하고 착한 이미지로 수동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공주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처음 본 왕자가 키스를 했음에도 불구 거부감은커녕 감사하다고 하죠. 1950년 개봉한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의 구박을 묵묵히 받으며 일만 합니다. 또한 요정의 도움을 받고 왕자에게 청혼당하는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삽니다. 가부장제를 완전히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1950년 개봉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 공주는 최악의 평판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영화 안에서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은 아예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오로지 왕자만 기다리는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89년 개봉한 인어공주는 디즈니사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남자에게 기대는 여성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인어공주가 물에 빠진 왕자를 구해주게 되죠. 여성들도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쳐줍니다. 1991년 개봉한 미녀와 야수의 벨은 최초로 지적인 이미지로 그려진 여성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야수인 남자와 동등하게 대화하고 마녀에 의해 저주받은 왕자에게 키스하며 왕자를 구해내죠. 점차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결국 왕자와 결혼하며 남성의 지배 아래로 들어갑니다. 1998년 개봉한 뮬란은 나라를 구하는 당찬 여성입니다. 디즈니사는 뮬란을 통해 처음으로 단발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말에는 남자가 찾아와 청혼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남성 없는 여성은 상상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2009년에 개봉한 공주와 개구리의 티아나는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생활력 강하고 현실적 성격의 흑인 여성이죠. 영화 초반에 동화책을 덮는 어린 티아나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티아나는 짜여진 스토리대로 살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2010년 개봉한 라푼젤은 잃어버린 공주의 지위, 자신의 자아를 되찾는 개척적이고 담대한 성격의 공주입니다. 처음으로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은 남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주제가 아닌 자아를 향한 여정이 주제가 되었으나 역시나 결말은 남성과 함께하는 결말로 남성 없는 여성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개봉한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입니다. 디즈니사 최초로 이성애가 아닌 자매의 주체가 된 공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립적인 공주로 난관을 척척 해결해가죠. 겨울왕국에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으로 남성 없는 결말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엘사와 안나의 나이는 21살, 18살로 14살, 16살이었던 백설공주와 오로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표현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극의 초반부터 엔딩까지 자아가 없습니다. 16살이 그나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공유의 중요한 시기인데 호나도 메리웨다도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니까? 라는 장면을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 컸음을 인식하고 요정들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잠시나마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결혼할 왕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자 울면서도 따라가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정해져 있는 삶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라는 어렸을 때 16살이 되는 해에 물레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마녀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오로라의 불쌍하고 운명적인 삶이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죠. 요정의 도움으로 죽는 것 대신 깊은 잠에 들고 이를 진실한 사랑의 키스만이 깨울 수 있는 것으로 저주가 완화되지만 16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라한 모든 물레를 없애버리고 공주를 숲속으로 보내 요정들에게 기르게 하는 등 운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결국 오로라는 마녀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에 순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문학 영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로라가 태어날 때 아름다움과 노랫소리를 선물받고 왕자가 오로라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계기도 아름다운 노랫소리 때문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미모와 노래, 즉 여성이 가진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것이 당시 시대의 여성상을 반영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즈니의 많은 공주들 중 가장 수동적인 공주 중 하나인 오로라는 삶이 매우 선택적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설계하지 못하고 주변 인물들에 의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운명적인 삶을 삽니다. 저는 16살이면 어느 정도 자아가 확립된 나이인데 그 나이까지 요정들에 의해 길러지면서 외부 세상에 대해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았다는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동적인 인물을 넘어서서 가진 것이라곤 아름다운 미모와 노랫소리밖에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공주가 아닐까요? 또한 깊은 잠에 빠진 공주를 깨울 수 있는 매개체가 오직 왕자와의 키스라는 것에 당시 수동적인 여성상, 즉 남성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여성의 삶이 썩 좋게 보이진 않았고 여성의 입장으로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그저 로맨틱하고 재밌지만은 않은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푼젤 하면 딱 떠오르는 특징, 바로 긴 머리지요. 이 머리카락은 그녀에게 생명의 힘을 주었지만 한편 그 머리카락은 그녀에게 슬픈 운명을 주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녀는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아무도 모르는 타반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마녀 고델과 같이 살면서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이 상황만 본다면 그녀는 수동적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라푼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일날마다 떠오르는 등을 직접 본다는 것이지요. 그 꿈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플리는 그녀의 자아가 점점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 탑을 나와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는 그녀가 탑을 나온 행위가 수동적 및 운명적인 삶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다 주운 쿠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공주라는 것을 아는 부분은 운명적인 요소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는 라푼젤의 머리가 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주들은 대부분 여성의 외면에 빠져들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푼젤의 무기인 머리카락을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사랑하는 플린이 자르는 장면은 그녀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라푼젤에서 여성상에 변화하였다고 느꼈던 점은 첫째, 플린이 왕자가 아니고 심지어 현상 수배범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결혼 이후에 라푼젤 왕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항상 애정 표현을 라푼젤이 먼저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착된 공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항상 치마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플린과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진행되었다는 점도 금사빠의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티아나는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빠의 평생 꿈이었던 레스토랑을 개업하겠다는 꿈입니다. 티아나는 꿈을 이루고자 당차게 살아가지만 집이 부잣집이 아닌 까닭에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팁도 꾸준히 모을 만큼요. 다른 공주들이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얻었다면 티아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진취적인 모습들이 현대 여성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때문인지 삶을 즐기는데 살짝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면모도 있는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게 합니다. 역대 공주들은 대부분 남자, 즉 왕자가 공주의 자아와 삶을 이룩해줍니다. 그에 비해 티아나는 당찬 자아로 삶을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며 방황하던 나빈의 자아를 찾아주며 삶을 변화시키죠. 티아나는 남자로 하여금 여성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놀기만 좋아했던 나빈은 도전하고 남을 위해 헌신까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죠. 이런 점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주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만난 나빈과 며칠 만에 결혼한다는 점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와 개구리에서 제시한 티아나의 모습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티아나가 나빈과 결혼하고도 왕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레스토랑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주들은 왕자와의 결혼 자체가 최종 목표이자 행복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후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죠. 하지만 티아나와 같은 삶이야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닐까요? 티아나는 진취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던 항상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일하는 장면이나 가게를 수리하는 장면에서는 바지를 입었어도 됐을 텐데요. 이 점에서는 치마는 여성성이라는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 듯해 아쉬웠습니다. 티아나는 자신의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노력으로 나빈도 변화시키죠. 하지만 영화에서 정작 중요한 상황들에서는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티아나였다면 직접 해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는 앞선 공주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현재 혹은 미래의 공주의 모습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주들도 현재 사회도 비교적 마른 여성을 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외형적 모습이 존중받고 있는 사회이고 이에 따라 공주들의 체형 또한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형이 뚱뚱한 공주들도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역량을 찾고 개발하는 공주입니다.
디즈니사 공주들의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왕족의 태생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공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공주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